안녕하세요. 무성부리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주 할 예정이니까 지수를 간단히 볼까요? 지수를 간단히 보면 이날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게 반등을 해서 갈 것인가 뭐 어쩔 것인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뭐 반등한 거죠. 반등을 했다가 만약에 이렇게 살짝 빠져졌다가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간다 그러면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상승 추세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갈지 안 갈지 이 상태에서는 모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지금 200일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21선도 우하향이고, 지금 캔들이 그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냥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다음 달 되면 추석도 있고, 그리고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시장을 돌릴 만한 호재가 지금 없어서, 뭐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 명백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게 맞죠. 굳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계속 매매를 하죠. 오늘 그 급등한 것들 보면, 이렇게 급등한 것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진 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뭐 여기에 딱히 그렇게 관심은 안 가서, 왜냐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니까. 진짜로 전기차 화재에 그 뭐랄까요, 관련이 있는 주식이 거의 없죠. 오늘 신흥 SEC도 올랐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오르긴 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오늘 매매한 주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현대로템이고 하나는 크래프톤입니다. 현대로템을 어제 매수했죠. 여기서 이제 어제 매수했는데, 이거를 매매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다가 이제 다시 눌리고 지금 역사상 신고가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이 종목의 특성도 있고, 왜냐면 이런데 돌파하면은 뭐 다 죽잖아요. 계속 돌파하고 나서 시원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이제 눌렸죠. 또 다시 눌렸는데, 이 11선하고 21선, 이 지수 이동 평균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수 이동 평균을 쓰고, 요 51선하고 201선은 이제 단순을 쓰는데, 이제 어제 매수한 이유는 이제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요거 추세를 이제 그 되돌리는 파동이 나왔거나, 어제 여기서 얘가 이 봉에서 이제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고 되돌리는 양봉이 나와서 이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매수한 이유가 그거고요. 보면은 이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어제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매수를 했죠. 종가 매수를 하려다가 종가 매수는 이제 많이 급등했다고 생각이 돼갖고 매수는 안 하고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이렇게 짝대기 긋는 게 지금 뭐 아마 많은 의문이 들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짝대기 긋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상승 추세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중에 단기 하락 추세가 있고, 그 단기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면 이제 추세를 바꾸는 거죠. 이 봉이.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고 생각해서 이 봉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돌파에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여기 돌파에 매수를 잘 안 합니다. 이런데 이제 신고가 돌파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휩소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이 저점부터 하면은 벌써 뭐 거의 한 30%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차익 실험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정고 돌파하는 지점에서 물론 오늘은 그냥 막 쭉쭉쭉 올라갔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이제 어제 매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오늘도 매수했어요. 오늘도 매수하고 여기에서도 매수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매수를 했는데 분봉에서 이거죠. 이제 어제 분봉을 보게 되면 지금 이 3분봉인데 어제 이제 추세를 돌린다. 그렇게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의 매수세도 있었고 오전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게 되면은 50억이 넘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여기서 4개, 여기서 1개. 그쵸? 그리고 여기서 1개. 이 정도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 보고 오늘은 얘가 오늘 그 추세를 돌려서 내일 전고점을 돌파하겠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제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이렇게 좀 이제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신고가 돌파죠. 보면은 여기서 요거는 이제 5분봉이라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한 거죠. 물론 이제 뭐 크게 매수를 한 거는 아니죠. 이제 불타기 하는 거니까 불타기 했는데 뭐 떨어졌지만 이제 손절을 하진 않았죠. 손절하지 않은 이유도 뭐 그 오전부터 이제 그거를 봤어요. 뭐를 봤냐면 이제 요거를 봤죠. 오전부터 이렇게 여기서는 그 오전에 그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죠. 근데 이제 초장에는 매수가 들어왔고 기간 매수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간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여기 정도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9시 한 30분 정도. 그럼 여기 부분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죠. 한 200억 정도. 근데 이제 오후 되면서 밀리면서 프로그램이 엄청 팔더라고요. 거의 뭐 한 80, 72억까지. 근데 오후에 다시 이렇게 오후에 다시 약 3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누구 매수인지는 모르죠.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잠정에서는 2시까지는 이제 순매도로 전환이 됐었는데 장 흘러가서 이제 장 흘러가서 막판이 돼서는 이렇게 막판이 돼서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은 이제 쌍끌이 매수가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요 눌릴 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눌릴 때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런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당연히
눌림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쵸? 네,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인데 단기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돌파 매매를 하거나 눌림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일 때 눌림 매매를 하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맥시멈 10% 손절이고 대부분 5% 정도에서 손절을 해야 되고 맥시멈 10%까지 손절을 하는데 이렇게 눌릴 때 매수를 하면 쭉쭉쭉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손절폭을 넘어서면 기계적으로 그냥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매수한 게 뭐냐면 이제 크래프톤이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그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뭐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서 시외에서도 굉장히 좋게 됐죠. 시외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게 돼서 얘 오늘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했지만 그래도 뭐 한 2개월 가까이 여기서 이제 횡보를 했고 이제 신고가를 쓰는 거죠. 물론 뭐 역사상 신고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한 2년 신고가 정도는 되니까 오늘 그래도 얘도 좀 나올 수 있겠다. 괜찮게 추세가 그렇게 돼서 이제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겁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돌파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좀 늦게 매수를 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조금 늦게 매수를 해서 이제 오늘 매매한 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매수했다가 좀 바로 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막 엄청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한 0.7%인가 8%에 그냥 던지고 나서 다시 이제 눌림에서 잡은 거죠. 눌림에서 잡았는데 이 눌림에서 잡는 거를 대체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제 이러한 고민을 요즘 엄청 하고 있거든요. 눌림을 잡는데 당연히 일봉상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은 현대 롭텐처럼 추세가 전환될 때, 이럴 때만 이제 눌림을 하는 거죠. 그쵸. 요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이제 이런 날만 매수를 해야 돼요. 이제 파워 리서치도 갖고 있는데 이런 날만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눌림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왜냐면 이게 적지 않은 하락폭이에요. 약 20% 하락폭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분할 매수로 따라가더라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가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손절해야 돼요. 손절했는데 이렇게 급반등 해버리면 거의 맛이 가죠. 거의 맛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공략하는 곳은 이런 곳이죠. 이렇게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포, 아니면은 이런 신고가를 만드는 포, 이런 데에서만 공략을 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 돌파가 생각 외로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봐봐요. 여기서도 오늘 이거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거 돌파할 때 사야지 그런 생각을 했으면서도 못 사더라고요. 쉽게.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오늘 좀 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얘가 또 뭐냐면 이 상승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약 8.5%로 작지도 않아요. 오늘 물론 약 13%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작지가 않습니다. 크래프톤 상승률 치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또 물려서 이제 손절하겠구나.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일단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고민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눌림에서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살 것이냐. 그리고 보통 일봉상 눌림을 살더라도 11선이나 21선 근처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하거든요. 왜냐면 5일선은 너무 높아요. 5일선은 이러한 여기서 만약에 5일선을 추가하게 되면은 요런 눌림에서 사게 되거든요. 네, 요런 눌림.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 외로 5일선 눌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보통 11선이나 21선까지 눌렸을 때 이제 사게 되는데, 눌림 매매 많이 하는 게 어차피 이게 일봉이나 분봉이나 다 똑같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게 지금 3분봉 있잖아요. 뭐 3분봉으로 해도 되고 5분봉으로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3분봉이 낫죠. 3분봉이 낫는데 요게 있다는 거죠. 이제 11선, 이제 3분봉에서 이 11선이 있잖아요. 이제 11선 아래로 내려오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온 거죠. 그리고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많이 조정을 한 거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손절은 어디서 잡느냐, 그쵸? 예, 손절은 당연히 전날 종가나 아침 시가. 근데 이제 얘는 캡 떠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현대 로템으로 볼까요? 얘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손절의 마지노선은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이렇게 시저가, 오늘 시저가나 전날 종가나. 여기는 이제 손절 마지노선으로 보고 분할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누릴 때 이거를 이제 잡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11선 깨지는 요런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잡았으면 좋은데 이제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21선에서 확 무너졌죠. 예, 확 무너졌는데, 저도 요거를 오늘 매수가 요렇게 됐지만 이게 장중에 제가 계속 내린 거거든요. 걸어놨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사진 건데, 이거를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 예측을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쓰면 좋을까 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요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피보나치라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0.5, 이게 0.5만 냅두고 얘를 빨간 걸로 바꾼 다음에 딱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종가나 시가 중에서 낮은 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 얘를 파란색으로 하고 얘를 빨간색으로 하고, 그리고 0.5선은 이제 피보나치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반 떨어지는 구간인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종목이냐면 카톡방에서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얘가 대충 뭐 한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거의 한 130%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상승하면 이 고점 대비 30%는 디폴트 값으로 빠지고 한 30-40% 정도까지는 빠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얘도 정확히 이 고점 대비 한 43% 정도 빠지고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저점부터 보통 계산을 보긴 보는데 약 219%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200%니까 한 4-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한 30%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하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이 주식을 바라보고 이 정도 빠지면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또 요거를 보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3% 빠졌으니까 30-40%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요 정도. 200% 넘어가면 뭐 한 40-50% 빠지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감각적으로 조금 많은 차트를 보면서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올랐던 거 그런 거를 좀 안 갖고 있다 보니까 다 관종에서 싹 다 지워 나왔고 얘도 한 30-40%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눌림 매매에 왜 안 하냐면 일봉상 눌림 매매에 왜 안 하냐면 자 보게 되면은 호흡이 굉장히 길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30% 빠지는 게 여기고 그러면 30% 빠지는 시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 대비 지금 몇 개월 지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도 힘들고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단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익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날 이제 30-40% 다 빠진 날인데 이날 이제 매수가 됐을 건데 뭐 금방 팔 거면 뭐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나오죠. 뭐 이제 한 달 만에 뭐 작지 않은 수익이 나오는 건데 이게 더 지지부진하게 막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러한 일봉상 눌림 매매를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돌파하는 날 들어가서 뭐 못 먹더라도 그냥 손절하고 나오고 이날도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나오고 이날 들어갔다 이제 먹었을 건데 이제 문득 오늘 이게 딱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일봉상 그렇게 어느 정도 오르면 분봉상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오르면 다 조정을 하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스윙으로 산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종가 매매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얘가 어제 종가 대비 여기까지 약 11%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빠질 것인가 이 고점 대비 생각을 해보면 제가 100% 기준으로 고점 대비 30%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10분의 1로 하면 11% 상승을 했으니까 약 3% 정도 빠질 것이다. 단 이러한 거를 하려 그러면 당연히 상승 추세여야 되고 일봉상 그리고 일봉상 상승 추세여야 되고 오늘이 이러한 신고가를 만드는 날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는 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추세를 바꾸는 날이라든가 그런 날 한해서 그리고 당연히 이 주가를 움직일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만 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네요. 있는지 없는지. 물론 뭐 있겠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명확하게 크래프톤은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뭐 명확하게 있는데 뭐 현대로템 실적이 뭐 사실 나쁘지 않죠. 좋죠.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뭐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고 요즘 방산 뭐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잠재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 일봉상 이러한 날에만 추세를 돌리는 날 아니면 돌파하는 날 신고가 돌파하는 날 이런 날에 한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 10%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100%에 30% 조정이었으니까 단순하게 10분의 1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 3% 조정을 3% 조정은 기본적으로 하겠죠. 네, 3% 조정은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를.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손절 마지노선은 여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이평선을 본 분봉상 이평선을 보고 11선 아래까지, 이 12평 아래까지 내려오면 저렴한 가격대고 20평 아래로 내려와도 이제 저렴한 가격대요. 그리고 손절 마지노선은 여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약 10%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 고점 대비 약 3%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 빠지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 빠지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현대로템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이 빠졌어요. 생각외로. 왜냐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장중에 팔았잖아요. 200억 이상 사다가 거의 70억까지 한 130억을 팔았으니까 그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왔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3% 빠진 시점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손절 라인까지 보면, 그쵸? 약 6%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손절의 마지노선은 약 10% 정도 되는 거고, 한 5% 넘어가면 손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뭐 여기까지 간다 그래도 5% 마이너스 5%까지는 안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 3% 되는, 마이너스 3% 되는 시점, 그리고 이평상 여기가 눌림이 확실하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오늘 상승폭의 반이 이 정도 되니까 여기 부분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뭐 어느 정도 비중을 싣겠다 먼저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나눠서 한 3번 정도의 분할 매수 비중으로 해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약 11% 상승을 했기 때문에 3% 정도는 디폴트 값으로 빠진다. 마이너스 3%. 그쵸? 마이너스 3% 여기까지는 디폴트 값으로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래프톤은 이제 중대형 우량주이기도 하고 변동성이 아주 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는 고점 대비 약 4%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손절 라인은 여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걸어놔야 되는데, 얘는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우리가 한 3번 정도에 거쳐서, 만약에 얘를 뭐 한 1,000만원 정도 오늘 치울 생각이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 330만원, 그리고 두 번째 하락했을 때 330만원, 세 번째 하락했을 때 33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비중을 채워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이평상 여기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하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한 3%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추가 매수 자리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돌파 매매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감각도 있어야 되고 호가창도 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눌림 매수로 이렇게 좀 편하게 매수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데, 이제 요 보게 되면
일봉상 당연히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죠.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좀 핫한 이슈로 오른 종목이니까 한번 볼게요. 얘는 뭐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얘는 이제 매수 가능 여부가 아예 없었고, 이거를 조금 작게 합시다. 자꾸 없어지니까. 한농화성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으로 해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고 1200억 나왔으니까 얘를 한번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거래량이 3번 봉상 23억 여기까지 터졌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검색기에 출력은 안 돼요. 왜냐면 3번 봉상 40억이 터져야 되는데 40억이 터진 시점이 요봉이거든요. 요봉인데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10배 하면 한 250% 정도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4, 5% 이상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4, 5% 빠져야 되는데 일봉상 뭐 그런 거니까 일봉상 뭐 상한가 30%인데 한 여기까지 빠진 걸 볼까요? 제가 한 4, 5% 빠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4, 5%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5일선이 왜 그려져 있냐? 5일선은 그냥 뺄게요. 아직 11선 12평 위니까 그렇게 많이 조정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레이드 얘도 이제 전기차 화재로 오른 주식인데 어제는 600, 700억, 오늘은 2,800억이니까 얘를 봅시다. 오늘 이제 어제 전기차 화재로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엄청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가 지금 굉장히 핫하니까. 근데 아마 저는 매매를 안 했을 건데 그냥 이거를 왜 보냐면 이 상승률 대비 하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럼 16% 상승을 했으면 10배 하면 이제 160%를 상승한 거니까 기본 3, 40%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10분의 1을 하면은 3, 4%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진다. 근데 이제 어제 상한가 이후에 또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상한가 어제 30%에 지금 16%니까 단순 계산하면 46%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그러면 디폴트 값이 3, 4%지만 한 6, 7%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쵸? 6, 7%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얘가 고점 대비 한 7% 가까이 이제 빠졌어요. 그리고 12평과 20평 사이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제 충분히 조정이 나온 구간이라 볼 수 있죠. 조정이 나온 구간이라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샀다 쳐도 약 8% 정도. 손절 라인까지는 8%인데, 뭐 여기 기다렸다고 손절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8%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손절을 해야 되고, 요 부근 어디에서 이제 쭉 매수를 걸어 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반등에 팔아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분봉에 뭐 10억, 15억씩 터졌기 때문에 이제 보지는 못하지만 찾지는 못하지만 이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폭이 약 12%야. 그쵸? 그러면 한 3, 4% 정도는 디폴트 값으로 빠지겠죠. 3, 4% 정도는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이 분할 매수 구간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의 3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날 상승할 게 다 상승한 거죠.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300% 상승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한 5, 60% 빠지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면 6% 정도는 디폴트 값이고 그보다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죠. 하루 그 상승한 게 다 왔으니까 보게 되면 5, 6%가 디폴트 값이라고 그랬는데 약 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12평과 22평 사이까지 저거가 됐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그쵸? 더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왜 터졌는지 이제 뉴스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충분히 분할 매매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CIS도 전고체 관련주죠. 이것도 이제 전기차 화재로 이제 올랐는데 어제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오늘 또 이제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거의 20%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얘는 장중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봉상 매수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상승하는 것 대비 어느 정도 빠지나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2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0% 상승한 거죠. 그러면 얘도 거의 고점 대비 여기 고점 대비 4, 5%는 디폴트 값으로 빠진다는 거죠. 4, 5% 정도는 4, 5% 정도는 디폴트 값으로 빠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약 6.8%, 7% 가까이 빠졌고 여기 12평 이하로 내려오면 이 구간은 이제 물론 여기부터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뭐 지나간 차트로 보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절은 당연히 한 5% 이내에서 많이 주면 10%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얘도 당연히 일봉상은 아니지만 오늘 이제 전기차 화재로 화끈하게 이제 올라온 거고 얘도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을 수 있다. 근데 얘도 거의 27%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4, 5%는 디폴트 값이고 한 7, 8% 가까이 빠지겠죠. 이렇게 거의 9%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림으로 매수를 하면 12평과 22평 이렇게 깨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따라가겠죠.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내가 이렇게 막 따라갔는데 그냥 계속 빠지면서 쉼이 없이 빠진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무런 종목이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섹터 전체가 막 움직이거나 어떠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면서 그리고 일봉상 추세를 돌리거나 신고가를 만들거나 그러한 종목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뭐 GSE는 뭐 때문에 오른 건가요? 뭐 석유로 오른 건가요?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죠.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고 이렇게 보면은 얘도 오전부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얘도 얼마나 상승했나 보면 이렇게 하면은 18%, 2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4, 5% 정도는 고점 대비 4, 5% 정도는 디폴트 값이고 6, 7%, 뭐 7, 8% 많게는 10%까지도 그냥 빠질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약 8% 가까이 빠졌고 얘 디폴트 값은 2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4% 정도라 그랬잖아요. 디폴트 값이 이렇게 여기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할 필요 없겠죠. 여기 11선이니까 이럴 때는 요 22평이 깨진 이 부분부터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다행히 이렇게 얘도 이제 섹터가 오늘 움직인 애라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와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종목을 한다 그러면 얘는 뭐 섹터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진짜 뭐 신선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당일 청산해야겠죠. 반등할 때 당연히. 이제 이거는 종목까지 얘기한 거고, 사실 신흥 SEC가 올라갈 때 여기 돌파할 때 따라갈까 생각도 했어요. 사실 얘는 이제 미리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안 샀어요. 이제 안 산 이유가 일봉상 이래서 안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0억밖에 안 터졌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봅시다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이제 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40억 이상 터진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봉이. 하나는 양봉이고 하나는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세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약 26% 상승을 했잖아요. 26% 상승을 했으니까 한 5% 정도는 디폴트 값으로 빠지는 거고, 10%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5% 정도는 디폴트 값이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5% 빠진 게 아직 21선 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부분 5% 이상 빠진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음봉하고 이음봉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나 더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 거의 다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한 중간쯤 여기 정도 되면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최소한 얘는 익절은 못하더라도 본절 청산은 하고 나왔어야 돼요. 네. 오늘 레이크머티, 얘도 그쵸. 얘도 40억 이상 터진 봉이 하나밖에 없어. 거의 두 개인데 고점에서 터져서 쭉 빠졌으니까 좋지가 않은 거야. 이 아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건 이런 건 좀 위험한 거라.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까지 24% 상승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5%는 빠지고, 그쵸? 기본적으로 한 5% 정도는 빠지고 더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니까 여기 부분에서 매수가 됐어야 되죠. 12평과 22평 사이니까. 근데 얘도 반등은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얘도 익절은 못하더라도 본절 청산은 했어야 된다. 여기까지 들고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일봉상 이런데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여기라면은 버텨볼 수도 있겠죠. 3월 8일 한번 볼까요? 3월 8일. 3월 8일. 3월 8일이 이날입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 상승이 28%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5%는 빠지고, 그렇죠? 5%는 빠지고 10%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 딱 5.5% 빠졌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얘는 이제 이날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했기 때문에 2평 그건 없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얘는 뭐 익절이 나왔겠죠. 예, 여기서 뭐 한 번 매수됐다 하더라도 거의 뭐 16%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익절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고, 요런 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봉상. 예, 일봉상 이런 날. 그쵸. 일봉상 이런 날. 어떤 날이죠? 예. 이날도 가능하고 이날도 가능하고 이날도 가능하고 이런 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얘기했는데 그거죠. 예. 이제 당일 일봉상 얼마나 급등을 한 다음에 얼마나 이제 빠지는 건지 대충 이거를 통계 내보면 눌림 매매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뭐 오늘은 저도 뭐 한 이런 것들만 올라서 내일 사실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내일
없네요. 내일 그 공략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